거북이가요 언제 생겨서 지금 같은 모습이 생겼을까요? 처음 생긴 게 2억 6천만 년 전이에요. 얘는 등껍질 이런 거 없어요. 배도 딱딱한 거 없었어요. 지금 같은 모습이 생길 때까지 무려 6천만 년이 걸린 거예요. 한국에 장수 말벌이 있잖아요. 그 장수 말벌이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생제 교란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 없애자라.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고 진짜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한국 말벌은 한국에 사셔야 됩니다. 딴 나라는요 고라니가요 멸종 위기 종이어서 보호종이에요. 근데 전 세계 고라니 가운데 90%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고라니가 많을까? 바삭한 한글 과자의 소리처럼 솔직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는 수다. 바삭한 수다의 MC를 맡은 디디. 그리고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일 마늘 맛도 출시하고 마늘 맛도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짝 편태 같은 느낌이 원래 변태예요. 괜찮아요. 이번에 우리가 습대랑 함께 다양하게 ESG 부분을 맞아요. 함께 하고 맞아요. 환경 신경 많이 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제품도 비건 제품 100% 식물성 제품이기도 하고 FSC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분한테 우리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싶어서 엄청난 분을 모시기로 했어요. 엄청 기대가 돼서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보다 과학 정모에서 주로 과학을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많이 공부하는 중이라서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타일러님 강연 많이 들었어요. 환경 강연 많이 들으면서 되게 감명 깊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튀르키예 한 달 동안 있다가 온 지 3일밖에 안 돼요. 진짜요? 네, 그리고 또 여기 한 달 잠깐 있다가 남극 탐사를 5주 동안 가게 되거든요. 바빠요? 안 돼요? 그런데 리디 씨랑 타일러 씨 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시간 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야죠. 근데 이제 어느덧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고 이젠 뭐 11월이니까 겨울이 슬슬 찾아올 것 같은데 가을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10월 초에 엄청 따뜻하고 반팔 입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젠 패딩 입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문제가 뭐냐면 기후학자들도 예측을 하지 못해요. 30년 전과 요즘하고 비교해보면요. 춥고 시원한 계절은 왕창 줄었어요. 겨울은 거의 한달 줄고 가을도 한 6일 줄고요. 여름은 한 20일 들고 봄도 한 6일 들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 있다가 이렇게 추워지지 하다가 이제 겨울이 됐는데 요즘 여름이 아주 길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더웠었는데 어저께 분명히 반팔 입었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져 버리는 거죠. 반바지만 입고 운동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치면요. 올해 5월은 두 번째로 뜨거운 5월이었습니다. 여름에 유럽 휴가 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한글 과자 행사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튀르키예 가고 싶은데 근데 안 가시길 잘하셨습니다. 올해 7월 14일 날 7월 14일이면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날 유럽의 날씨를 보면요. 스페인 48도, 프랑스 47도, 튀르키예 49도였어요. 호텔에 12시부터 3시까지는 호텔을 벗어나지 마시오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 나라요. 거기는요 36도, 38도였어요. 뭐지? 인도 같은데요, 그냥. 인도 날씨. 인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 덥긴 더운데 근데 36이면 48이나 50도보다는 괜찮은 수준 아닌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창문도 조그맣고 에어컨도 없어요. 거긴 그런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6도, 38도 되니까 사실은 저 아래 46, 47, 48, 49보다 더 괴로웠던 거죠. 근데 이런 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작년만 해도요. 젊은 남자가 양산 쓰고 하잖아요. 뭐야 그랬어요. 무슨 남자가 양산 쓰고. 그죠. 올해 제가 썼어요. 너무 더우니까 땡볕 너무 뜨거워서 심하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멸망할까요? 이런 얘기 하지만요.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구에 5차례 대멸종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구는 멀쩡했어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들만 망했던 거죠. 지구 자체는 괜찮죠. 거기 살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온도라는 게 원래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옛날부터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요. 1000년 동안에 4도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4도가 올랐어요.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에 한 1.5도쯤 올랐어요. 근데 그때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년 동안에 1도가 오른 거예요. 10,000년에 4도가 올라가면 생태계도 적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생태계가 적응하지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속도 위반이네요. 딱지를 떼야 되는 거죠. 너무 빨리 가는 거죠. 속도 위반이라고 말하니까 머릿속에 하나밖에 떠오르진 않아가지고 날 보고 변태라며. 21세기에 그 생명과학의 시대인데 미리미리 해야죠. 빨리빨리. 지금 인구 문제는 어떻게 돼 있는데 속도 빨라야 돼요.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 기후가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 제주도 밑에서 잡히던 물고기들이 목포 옆에서 잡히고 있어요. 또 완도나 신안에서 나오던 김이 지금은 군산, 태안에서 나와요. 소비자는 상관없어요. 뭐 제주도산이든 목포산이든 뭔 상관이에요. 맛있기만 하면 되지. 문제는 뭐냐면 지구가 더워지니까 곤충들도 이사 가요. 자기가 살던 도시에서 더워지니까 더 높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곤충의 먹이 식물까지 우리가 옮겨 심어주진 않아요. 곤충은 이사 왔는데 곤충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곤충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종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우리면 농사 그러면 벌과 나비만 생각할 텐데 다양한 곤충들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식량 문제로 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식량 문제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 체계가 끊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심각한 겁니다. 음식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토마토, 감자, 양파예요. 기후 문제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가 안 나오고 농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옛날에는 2,000원으로 판매되는 게 이제 10,000원으로 판매되고 그때 한국에서도 토마토 수급이 안 돼가지고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안내문 같은 거 달라붙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토마토 더 없어요. 막 이런 거가 생긴 거예요. 인도가 밀 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인도가 정부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사용할 밀도 모자라겠는데 밀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작년부터 인도 살도 마스마티 라이스가 안 돼요. 수출이 안 되고. 물가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무역할 때 단가 올라가니까. 근데 사람만 힘들지는 않겠죠. 동물들한테도 많은 영향이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힘든 것처럼 동물과 식물도 적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도요, 환경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적응해 왔어요. 거북이가요, 언제 생겨서 지금 같은 모습이 생겼을까요? 엄청 오래된 친구 아닌가요? 거북이는요, 처음 생긴 게 2억 6천만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억 엄청 오래전에 생겼네. 2억 6천만 년이면 고생대 시대였어요. 그때 에어노토사우루스라는 거북이가 있었는데 얘는 등껍질 이런 거 없어요. 배도 딱딱한 거 없었어요. 그냥 땅을 이렇게 헤집고 다니는 이런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니까, 기후가 바뀌니까 한 4천만 년 있다가 오돈토켈라스라고 하는 거북이가 돼요. 얘는 복갑이 생겼어요. 배가 단단하게 됐어. 요즘 거북이는 등이 껍질이 또 생기잖아요. 또 2천만 년 더 지난 다음에 2억 년 전에야 프로가켈리스라고 하는 거북이가 생깁니다. 거북이가 처음 생겨서 지금 같은 모습이 생길 때까지 무려 6천만 년이 걸린 거예요. 생명은 서서히 진화하는데 최근에는 급격하게 변하니까 생명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이 없으니까 오래 걸립니다. 고래 봅시다. 고래가 5천만 년 전에 생겼어요. 네. 그때 파키케투스라는 고래가 있었는데 얘는 늑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늑대처럼 생긴 동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다리 없어지고 지느러미 생기고 분기공이 모기 위에 생기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5천만 년이 걸린 거예요. 낙타는요. 낙타 혹에 지방이 네, 없잖아요. 알겠죠. 그게 원래 낙타가 어디 있었냐? 북아메리카 출신입니다. 그래도 북아메리카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북아메리카 한 마리도 없어. 북아메리카에 있던 낙타의 조상들이 있었는데 기후가 바뀌니까 남쪽으로 내려가 가지고는 알파카와 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군요. 예. 근데 이렇게 될 때 수천 년이 생긴 거예요. 서서히 이사 가면서 거기 적응해 왔단 말이죠. 새가 공룡인 거 아시죠? 맞아요. 옛날에 그 공룡의 모습에서 지금 날 수 있는 모습이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뼈 속이 딱 비어야 되죠. 그다음에 공기주머니도 생기고 또 깃털도 나와서 날개 깃에서 앞다리 없어지고 날개 되고 변할 때까지가 수천만 년이 걸렸다. 이 수천만 년 동안 일어날 일이 지금 몇백 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생명들이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겠냐. 급격하게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거란 거죠.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인터넷으로 올라온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한국 동물들이 이제 특별히 귀엽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사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국이랑 한국 수달 그리고 해외 수달인가요? 조금 이제 무섭게. 여러분 사진빨이 있어요 동물도. 약간 공정하지 못한데 지금 저 사진. 예. 가물치, 국내 가물치는 뭐 해외 가물치. 얘는 약간 포켓몬 같고요. 그래서 오리들 너무 이쁘다. 원앙새. 멋있다. 얘는 좀 멋있어. 근데 약간 좀 귀엽성은 좀 떨어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빨간 눈이 약간 더 밤에 위협적이에요. 보면 무서울 것 같은. 곰치국 동해안 가면 먹는 거 있습니다. 인상이 다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요. 한국 곰치가
귀여워 보일 뿐이지 사나운 건 똑같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토끼랑 피부도 달라. 동물들은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맞아요. 동물에 대한 외모 지상주의 그만.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막이 많다. 그러면 이거 귀도 커야 되고 다리도 길어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산악 지역이 많다 그러면 뭔가 강인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동물들은 산악에서 쭉 나와서 늪지대, 물풀이 있고 막 이런 데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좀 작아야 돼. 자꾸 둥글둥글해야 돼. 왜 둥글둥글해야 되냐면 날씨가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는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해요. 이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열도 좀 많이 방출하고 겨울에는 열도 좀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크면 안 돼.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예요. 그래서 그 돌틈, 그다음에 나무 틈에 막 다니려면 작은 동물이 살아남기 유리했던 거죠. 그러네요. 작다 보니까 다 귀엽귀엽한 것들만 있어요. 개 키울 때도 사람들은요. 외국은 이제 큰 개 키우는데 우리 다 조그만 개 키우잖아요. 개도 있잖아요. 개하고 주인하고 닮아 있어. 그런 거 많죠. 한국 사람들이 약간 좀 귀엽귀엽 하잖아요. 동물들이 귀엽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귀여워진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좀 어리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장점이죠. 미국에서도 환경의 변화나 동물의 상황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몇 년 전에 되게 크게 뉴스에서 이슈가 됐던 게 한국의 장수 말벌이 있잖아요. 그 장수 말벌이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니까 생제 교란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오고 진짜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물 이름에 장수가 붙잖아요.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크다는 큰. 크다는 뜻이에요. 장수 거북, 큰 거북 막 이런 거죠. 장수 말벌도 큰 말벌이라는 뜻이에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말벌 아니에요. 괜찮은 벌이었어요. 근데 우리 생태계에서는 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갔더니 장수 말벌에 천적이 없는 거예요. 새들이 좀 잡아 먹어야 되는데 미국 새들이 보니까 장수 말벌 처음 보는 벌이요. 이상해. 나 걔네 안 잡아 먹을래. 근데 장수 말벌들이 거기 있는 벌들을 꿀벌들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꿀벌이 있어야 미국 사람들도 꿀 먹고 또 그 꿀벌들이 농업에 엄청난 역할을 해주는데 그래서 미국의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해 버렸습니다. 저 기억나요. 그때는 진짜 뉴스 나오고 서북부에서 퍼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사실 자연 되게 좋아하고 대중매체 언론에서 나와서 반드시 죽여 없애자라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미국에서 확 엄청 빠르게 그런 분위기가 돼서 엄청 빠르게 대응을 하고 진짜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한국 말벌은 한국에 사셔야 됩니다. 거기가 사시면 남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말벌 사건 말고도 다른 생물도 이런 적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 무당개구리라고 있어요. 무당개구리. 한국 동물에서 무당이 들어가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장수하면 큰 거고 무당하면 안 좋은 거. 근데 무당벌레가 귀엽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무당벌레가 약간 꺼리는 거였어요. 근데 무당개구리도 색깔이 파랗고 주황색이 막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무당개구리 너무 이쁜 거야. 한국의 무당개구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당개구리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무당개구리를 관상용으로 팔았어요. 유럽,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게 또 남아메리카도 가고 호주도 갔어요. 그런데 무당개구리에 항아리 곰팡이라는 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자기 피부에. 근데 얘가 딴 나라에 갔잖아요. 딴 나라에 가서 다른 양서류들에게 항아리 곰팡이가 가는 거예요. 정작 이 무당개구리는 아무렇지 않아. 미국에서도 괜찮아.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다른 양서류에 옮겨간 항아리 곰팡이 때문에 양서류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콰도르, 남미에 보면 자기 뭐 황금개구리 이런 거 있어요. 나라의 상징처럼 여기고 이런 게 있었고 호주에도요 금류, 코개구리 이런 거 있었는데 한꺼번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태계를 벗어나가면 이 동물은 여기서 좋은 거지 딴 데 가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많이 생겼죠. 그게 뭔지 이해는 가요.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왜냐면 여기에 있는 환경과 이런 부분이 다 다르고 거기 갑자기 가서 막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한국에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두 분. 근데 그래도 우리도 동물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짐이 좀 생겨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이제 한국의 어떤 동물이 이제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침략종이 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해외에서 뭐 한국에 들어온 사례도 있나요? 그 많죠. 황소개구리, 커다란 개구리를 뭐 먹겠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또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개구리 먹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너무 커가지고 뱀을 잡아먹어요.
황소 개구리 때문에 아무것도 살아남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또 한국에 또 다양한 새들이나 이것들이 황소 개구리 잡아먹기도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됐고요. 뉴트리나라고 해요. 요 남미에서 오는 커다란 털치로 있어요. 되게 귀여운 동물이 있어요. 왜 드래프했냐면 모피, 털 가죽. 그다음에 고기 때문에 하게 됐죠. 한때는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얘가 남미에서 이렇게 따뜻한 데 사는데 원래 추운데 잘 못 살아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 완전히 얘네들이 적응을 해버렸어요. 근데 천적이 없다 보니까 아주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잡았어요. 수십만 마리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히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이 잘 잡아먹으면서 아주 적응해서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어요. 이제 조금 남았으면 다 잡지 말고 같이 오래 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정도니까,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자기 생태계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태계가 튼튼하면 외부 침입종이 와도 처음에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면역력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만 사는 동물도 있나요? 고라니가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사슴과 비슷한데 사슴은 뿔이 있잖아요. 근데 고라니는 뿔이 없는 사슴이에요. 역시 귀엽게 만들려고. 뿔이 없는데 대신 수컷은 여기 송곳니가 있어요. 무서운 송곳니. 그래요? 뱀파이어 디어라 그래요. 외국에서는. 뱀파이어 같긴 하다. 사슴은 뿔로 자기 방어하고 경쟁하잖아요. 두 개로 쫙 이렇게 한번 잡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버리면 자기를 위협하는 것을 쫓아내기도 하고. 사나운 생각하는 되게 귀여운 애 같은 느낌. 나도 위험한데. 나도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 세계 고라니 가운데 90%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딴 나라는요 고라니가요 멸종 위기 종이어서 보호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달씩 고라니 잡을 수 있게 허락도 해요. 많으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왜 이렇게 고라니가 많을까? 포식자가 없어서? 맞아요. 포식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태계가 막 무너지면서 늑대, 호랑이, 스라소니 커다란 육식동물이 사라지다 보니까 얘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조건 막 늘어났냐? 막 늘어났지만 적당하게 또 유지가 되고 있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서? 아니 먹을 거 많아. 고라니에게 강력한 천적이 있어요. 자동차. 로드킬. 고라니들이 숲에 안 살고 먹을 게 많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도로가 하도 있으니까 약의 서식지가 다 쪼개져 있어요. 도로로. 그러니까 반드시 길을 건너야 돼. 하루에 몇 번씩 건너야 되는데 주로 밤중에 건넌다고 해요. 빛이 딱 오면 빛이 있거나 빨리 피해야 되는데 빛이 있으면 얼어붙든지 정반대로 빛을 향해 돌진해 와. 맞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많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어요. 여행할 때 좀 안 보여갖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서 무슨 수목원 이런 데 가잖아요. 저는 반드시 봐요. 고라니가 주변에 막 다닙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있죠 뭐 수원 청개구리라고 있어요. 수원? 수원 화성 막 이쪽? 맞아 도시. 그래요? 수원 지역에만 사는 청개구리가 있어요. 아니 수원시 캐릭터 이렇게 써야죠. 수원 청개구리가 보이게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완전 멸종 위기종이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한국 너구리, 솔부엉이, 또 울릉도 쇠박새 이런 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주로 어디 있냐면 주로 섬에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잖아요. 고립돼 있으니까. 퍼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수원 청개구리는 왜 고립되어 있는데? 그 늪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거 옮겨갈 수가 없네요. 그냥 날아가지 못하니까. 그렇죠. 생태계들 연결을 시켜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태계에 관심 갖게 된 게 기껏해야 30년 정도예요. 30년 정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10년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 먹는 것도 힘들고 사람 사귀는 것도 있고 말도 힘들고. 근데 두 분은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 어떻게 적응했어요? 문화를 확실하게 좀 많이 흡수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한국의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치열하니까 저도 진화했습니다. 네, 정말 요즘에 한국에 와서 만나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더 사랑하고 정말로 존경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제 선택이니까 선택에 따른 결과는 확실히 또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딱 적응하고 성공하고 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 같아요. 누군가가 억지로 보내면 그러면 싫은 소리 많이 하고 찡찡거리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온 거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옛날에 제식주의자 맞았고 한국에 오면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거 샌드위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계란도 안 먹으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안에 거의 8, 9kg 빠지고 그럼 살아남아야 될 거잖아요. 여기 계속 살고 싶은데 그 다음에 시작했어요. 고기 먹기.
그래서 살아남았나? 동물, 우리 또 적응하는 동물. 네, 오늘 같이 얘기 나누는 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이제 곧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저희가 항상 끝에다가 소감 멘트를 한번 부탁드리는데 대신 초성으로 저희가 만든 한결 과자로 한번 맛이라도 먼저 보기 좀 네, 하는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희는 100% 식물성으로 만들고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은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맛있어서. 맛있죠? 이렇게 맛있네. 그죠?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거죠. 네, 리을 찾고 있습니다. 리을 찾고 어떻게 알고 있지? 네, 저 이미 알 것 같은데요. 디귿, 리음, 시옷, 리을. 알아요. 너 이미 알아? 네. 나 모르는데? 네 글자나 돼서 힘든가요? 아니요, 저 알아요. 동물 사랑. 맞아요. 너 어쩌다가 이렇게 잘 맞히게 됐어? 나는 이야기 많이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가려면 다들 많은 생물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식물보다는 동물을 사랑하기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동물을 사랑하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이 동물까지, 동물에서 식물까지, 그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으로. 저 옛날에 그 찬란한 멸종이라고 멸종한 생명들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멸종한 생물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생물 알아야 사랑하지. 그래가지고 생물의 왕국이라는 책을 냈어요. 재밌어. 한번 볼게요. 정말 한번 읽고 싶네요. 우리가 없는 거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있는 거를 찾아야 없어지지 않겠죠. 고마워야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뵐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